시험이 뭐 일주일 남았다. 밤새우자. 시험장에 못 가요. 초시생분들은 우직하게 단어 외우는 거를 거의 자습 시간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초시생은 내가 1년 커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큰 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영어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전 해커스에서 행정학 담당하는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한수민 강사입니다. 아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초시생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아유, 네, 그거에 대한 질문만 해요. 맨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라. 그럼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계획 세우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제이거든. 아, 그래요, 선생님? 저는 MBTI에서 J가 96% 이상 나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생님. 이 질문에 제가 최적화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은 첫째, 계획을 세우실 때 시간을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영어 3시간씩 매일 한다. 행정학, 행정법 2시간씩 매일 한다. 이런 거 말고 단위를 목표로 세워야 된다. 단어 100개 외우기 아니면 행정학, 행정법 한 챕터 끝내기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시간만 계획을 세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첫째는 시간이 아니라 단위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계획의 달인 같아요. 그러네요. 계획의 달인. 찐제이네, 찐제이. 와, 신재입니다. 저는 헛제인데. 그냥 계획만 세우고 말고.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두 번째 팁은요, 여백 시간을 남겨둬봐요. 한 10%에서 20%는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컨디션에 저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급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달력쓰는 합니다. 거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습을 루틴화해라. 복습은 모든 계획에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복습이죠, 맞아요. 특히나 학이랑 법도 암기할 게 좀 그럼요. 있죠. 그래서 읽어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은 무조건 루틴화해야 된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주간, 그 다음에 일간 계획을 세우셨다면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점검하셔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태어났던 계획을 몇 % 실천했는지, 실천하지 못한 거는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그 다음 달 계획에 녹이셔야죠. 네. 결론은 계획은 좀 유연하게 세우시되 실천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 계획만 엄청 꼼꼼하게 짜고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 명언이야, 명언. 계획은 유연하게, 이거는 실천은 집요하게. 그래야지 계획 세운 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실패하는 계획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시 준비하실 때 계획 많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계획만 세우고 안 하는 거죠, 실천은. 미루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항상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감안하지 않고 또 다음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한테 맞는 계획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제일 실패하는 계획이 무리한 계획. 맞아. 시험이 뭐 일주일 남았다. 밤새우자. 시험장에 못 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신함이 있으신 분들은 3일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난 3일이 최대치인 것 같다. 그럼 3일치만 딱 세우고 3일 더 다시.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실패하는 계획법이 뭔 거 같냐면 계획만 세우는 걸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래너를 딱 사.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거. 계획은 빨리 세우시고 차라리 그 계획을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공부를 더 하는 게 오히려 나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오, 선생님 팁이세요? 제가 즐겨요. 계획을 세워놓고 와, 계획 세웠다. 기쁘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완전 노베이스다, 이런데 나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나는 재시생이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초시생은 행정법 어떻게 계획 세우면 좋을 것 같으세요? 초시생은 내가 1년 커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큰 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봐야 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맞는 강의를 단계별로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재시생은요? 재시생 같은 경우는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죠. 어느 과목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패 원인 분석 이런 것들. 그럼 학은 어때요, 선생님? 초시생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생기초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범위인지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될 것 같아요. 제2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시험 본 데이터. 그렇죠.
80점이다. 그러면 굳이 기본 들을 필요 없이 심화 기출커리 하면 되고요. 60점 이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개념 정리도 안 됐거든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다시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는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틴화 하셔야 되는 게 단어 암기.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매일 단어를 데이 하나씩을 꼭 외우시고 일요일에는 그 주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 근데 누적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데이 1, 화요일에는 데이 1, 2 이렇게 가시면 힘듭니다. 제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를 루틴화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점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짤막한 특강들을 병행하셔서 빈틈을 채우는 거. 그래서 크게 얘기하자면 초시생은 단어 외우는 걸 루틴화해라. 제시생분들은 문제풀이 하는 것을 루틴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시생분들은 우직하게 단어 외우는 거를 거의 자습 시간의 반 이상을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만큼 진짜 어휘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과목별로 초시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행정법은 법이어서 왠지 수험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행정법은 현실에서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 강의가 마련이 돼 있고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 싶으면은 복습용으로 기출 문제도 복습하시면서 또 이제 모의고사 강의, 또 요약서 강의 이렇게 커리를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10회 독은 이상 되실 거예요. 충실히 커리를 따라오시면은 무리 없이 점수는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선생님이 고시 이관왕이셔가지고 신뢰도가 막 와요. 진짜 행정학은 생각이요. 일단 생소함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처음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키워드를 기본, 심화, 기출, 커리를 계속 타면서 이제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제가 눈에 강조한 게 뭐냐면 행정 문제는 되게 애매한 문제가 많아요. 법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법은 아주 근데 명확합니다. 학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어때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입장 차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득점이 안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분들 중에 레벨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노베이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5분이라는 타이머를 재시고 25년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지를 다운받으셔서 푸셨을 때 찍어서 맞춘 거는 말고 알고 맞춘 것이 몇 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70점 이하면 노베이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상이면 기본 이론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다 노베이스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옛날에면 70점이면 그래도 좋은 점수였는데 이제는 조금 노베이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70점이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20점 정도 더 올리면 합격하니까. 노베이스시라면 생기초 단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먼저 들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시라면 이론 강의를 반드시 한 번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는 독특한 문법의 출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독해 문제 풀어내는 방식이라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여기서 계획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포기하지 않는 공시생분들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끝까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강의 듣다가 중간에 나가요.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성공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 합격이 따라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계획 세우신 거 실천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주시길 바래요. 네, 저희는 또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